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미국 시간으로 7일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시간으로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효과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일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조만간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드러난 법의 명칭과는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워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3,690억 달러, 한 482조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서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되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요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선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는 거죠. 결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경쟁력이 있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미국 내 제품 및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경우에 최근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상원을 통과한 법이 시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한국에게는 이 법이 기회와 부담 모두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 배터리의 경우에는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조처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항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해당 법안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배터리 3사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 완성체 업체와의 합작법인, 그리고 미국에서 단독 공장을 건설했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난제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중국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부담은 또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현대차, 기아 같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 EV6 같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한다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한 이 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배터리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 밀려가지고 문제가 될 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이 꿈꾸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 배제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 시도하는 이 법은 중국에게는 청천벽력일 것입니다. 이 법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세계 시장 장악을 꿈꿔왔던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엄청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생산비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으로 꼽히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인 이 리튬은 전 세계 화학 공정의 60%가 중국에서 처리됩니다.
또한 수산화 리튬의 경우에는 80% 이루고 코발트는 글로벌 가공의 70%를 중국이 담당합니다. 특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가 2020년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총 생산량은 중국이 764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제 1235기가와트시인데 절반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온 겁니다. 당장은 미국의 테슬라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곧바로 중국 전기차가 이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을 보면 미국을 압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도 큽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이런 친환경차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최소 600억 달러, 한 70조 이상을 써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전 세계의 전기차 리더가 되기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20, 30년 후면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 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런 시장 구도를 재편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커버할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시장 석권을 노렸지만 이제는 생산 과잉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나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과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이걸 ESG라고 그러죠. 이 ESG 전략, 또 친환경 유지의 공공정책이 결합하는 지점에 서 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 뉴 오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된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질서를 새로 확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1차 전지가 아니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를 말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와 ESS 외에도 무선가전, 로봇, 사물 인터넷 같은 코드리스로 된 대부분의 4차 산업 상품을 움직일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 배터리 산업의 왕자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패권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뜻합니다. 마치 석유를 손에 쥔 국가들이 수십 년째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기술 전쟁에서 배터리를 장악하면 엄청난 파이를 가져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력이 뛰어난 K배터리와 시장이 넓은 미국과 배터리 동맹을 맺고 세계 시장 장악을 이번 기회에 꿈꿔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무리 가격이 싼 중국 배터리 할지라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미국과의 철저한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2+2, 그러니까 상무 외교장관 경제 대화를 발족했는데요. 한국도 전략 대화를 신설해서 피해를 줄이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